위막성 대장염 폐혈증 증상이 오더라고요. 열이 나고 복통이 계속되고 손발까지 붓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설사가 형태가 달라져요. 공 두 개 붙여놓은 모양으로 몽글몽글한 게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테두리에 이렇게 뭐가 찍 묻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액 같은 게. 그러니까 장에서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건강기능식품들 중에 핑크베어 약사가 이제 추천해준 게 한번 이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먹어본 게 그때 프로폴리스였어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정말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용량의 4배를 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듣는 거야. 그 어떤 항생제도 안 듣고 그 어떤 유산균을 아무리 떼어려보도 안 듣던 얘가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요 빈도를 더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하루 3번, 그치, 4번까지. 그때 심할 때는 막 하루 12알씩 먹고 막 그랬지. 16알까지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좋아지니까 괜찮구나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유지 용량이 제가 하루에 8개씩 먹는데 여전히도 사실은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똥균 여전까지 남아있어. 얘네 안 죽어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막 가령 예를 들어서 술을 좀 안 좋은 걸 먹는다, 술을 좀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특히 회 혹은 뭐 해산물 이런 거 안 좋은 거 먹잖아요. 그리고 진짜 백발백중인 게 저는 냉동만두 먹으면은 얄짤 없어. 식당에서 갔던 어딜 갔던 냉동만두 먹잖아요. 익혔든 쪘든 구웠든 튀겼든 상관없어. 먹으면은 100%예요. 다음날 혹은 그날 저녁이더라도 이게 그 똥균이 또 출현하더라고요. 원래 만두가 되게 최애 음식 중에 하나셨는데 되게 좋아했는데 만두. 그래서 몽글몽글 걔네 보기 시작하면 또 막 진저리 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찾아냈던 게 이제 다행히 제가 운 좋게 들었던 게 프로폴리스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벌통 내부는 감염이 오기 너무 좋은 곳이야. 그 당분 높은 꿀도 있지. 그 다음에 유충들도 있지. 그리고 벌이 맨날 밖에 나와가지고 뭐 화분 따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온갖 균을 다 묻히고 들어오게 되죠. 주머니 같은 구조잖아. 그러니까 벌이 나갔을 때 무슨 균을 묻히고 들어올지 모르고 무슨 바이러스를 묻히고 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벌 꿀이나 아니면 유충 같은 것도 부패하기가 너무 좋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살균 상태로 유지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가 살균 상태로 유지한다고 모든 균을 그럼 다 잡아 죽이는 거냐? 결코 그게 아닐 거예요. 유익하거나 무해한 균들은 죽이지 않고 해를 가하는 균들만 죽일 거란 말이에요. 유해균만 공격하는 거죠. 유해균만 얘네가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폴리스가 인간의 장에 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는 인간의 장도 마찬가지 구조잖아요. 사람은 사실 큰 원통 구조라고 보면 돼요. 입으로 시작해서부터 똥꼬로 끝나는 큰 원통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부의 구조가 마찬가지 비슷한 벌통의 구조랑 비슷해요. 저희가 계속 영양분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지. 영양분도 들어가고 거기 안에는 뭐 장내 육모도 있고 막 그 감염되기 좋고 영양분도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안에 좋은 세균이 있어야 되고 나쁜 균은 죽어야 되는 게 벌통 안에 있는 상황과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벌통 내부를 그렇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가 사람의 장내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프로폴리스를 적용해 보면은 프로폴리스를 액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 보면은 염증 수치가 떨어져요. 항염 작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곰팡이나 세균이나 아니면 원충류 같은 것들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폴리스가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들 중에 항생제처럼 우리가 제일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온 성분이죠. 근데 오히려 항생제보다 이게 항생제가 잘 안 듣는 똥균 같은 이런 놈들에게는 잘 듣는 거야. 사실 이 위막성 대장염은 균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근데 위막성 대장염이 생기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더 유독 질환 발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장내 환경 요소가 안 좋은 거야.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장이 약한 거야. 그래서 위막성 대장염 때문에 이제 대변 이식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변 이식이 또 되게 까다로워요. 대변을 건강한 사람에게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건강한 사람이 정말 진짜 까다로운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어떠한 질환도 없어야 돼. 그런 무슨 슈퍼맨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왜 이러냐면은 대변 이식을 했더니 미국에서 대변 이식을 해서 똥균은 좋아졌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대변 이식을 건강하다고 가져온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던 있었- 거야. 어머나 세상에. 장내 세균총의 역할이 어느까지 중요하냐면은 장내 세균총하고 우리 뇌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돼 있어요. 베이거스 너브란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령 햄버거가 먹고 싶고 무슨 야채가 먹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식욕이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장내 세균총이 원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장내 세균총이 뇌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를 바꿔가지고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건 분비를 바꿔가지고 그 음식을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대변 이식을 했더니 이식을 받은 사람이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대변 이식 원래 해줬던 대변을 가져왔던 사람이 통통한 사람이면은 그 장내 세균총도 통통하게 만드는 영향이 있고 그 사람 날씬한 사람이면 날씬하게 만드는 영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변 이식을 하는 게 그 이식 받은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암이 있는 사람 대변 이식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대변 이식을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완벽한 공연자를 찾는 동안에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고생이 많죠. 그거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대학병원 가도. 환자는 불편한데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되게 괴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위막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으로 제대로 된 프로폴리스라는 전제하에 고용량으로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특별한 문제가 안 생겨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해가 될 게 없으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게 건강기능식품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막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괜찮다는 프로폴리스를 찾아가지고, 괜찮다는 프로폴리스가 뭐냐? 일단 좀 가격이 저렴한 건 안 돼요. 여기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약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같은 프로폴리스여도 싼 거랑 비싼 거랑 왜 차이가 나느냐. 프로폴리스도 그 어떤 벌이 어떤 환경에서 환경오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활성 성분이 그 농도나 활성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냥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먹는다. 이 정도는 그런 거라면은 엄청 고순도의 좋은 비싼 프로폴리스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지금 그 블랙베어님처럼 화가 나 있는 블랙베어님처럼 뭔가 좀 특별한 그 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좋은 고순도의 그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서 쓰시는 게 오히려 그 비용을 절감하는, 왜냐면 짧게 먹어도 효과가 더 뚜렷이 나타날 테니까요.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좋은 프로폴리스는 일반적으로 흔히 보시는 뭐 건강기능식품 막 그 왜 광고하고 파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광고에 있는 거. 뭐 이런 표현 해도 되나? 하여튼 뭐 삐. 뭐 이런 유명한 그런 뭐 그 건강기능식품들 파는 데들 많잖아요. 브랜드화 해가지고 막 팔아대고 이러는데 그런 데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브랜드 값인 경우가 많아요. 이라고 그 멀티비타민 나오잖아요. 광고 많이 하는 영양제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럼 정말 뭐 엄청 도움이 되는 비타민 다 들고 그것만 먹으면 해결되냐? 아니야 사실. 그거의 대부분은 진짜 좋은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광고를 정말 잘한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먹어서 도움은 안 돼도 되는데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정말 좋은 성분을 잘 담으면은 비용이 되게 비싸져요. 그러면 안 비싸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은 양능이 있는 성분을 줄이는 게 더 안전하단 말이야, 역으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거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대부분 효과를 못 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 효과가 천차만별이야. 어떤 거는 프로폴리스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게 있고 어떤 건 없다 나온 게 있고 뭐 지 멋대로야. 중간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왜? 프로폴리스가 다 같은 프로폴리스가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은 그 양능을 나타내는 성분을 얼마를 넣었느냐가 말 그대로 지 멋대로라고. 저렴한데 그 양능이 나타나는 게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절대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사라고 이렇게 얘기는 뭐 해주는데 그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 광고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안 하고 되죠. 싶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뭐 광고 보고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근처 약국에 가서 좀 노련해 보이는, 공부 많이 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영양제를 좀 잘 아는 것 같은 사람한테, 약사님한테 물어보고 소위 말하는 상담을 좀 받으세요. 그 약사가 제대로 된 영양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영양제를 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는 게 좋아. 저처럼 뭐 똥교 때문에 고생하고 뭐 위막성 특별한 대장염 이런 거 목적이 있는 막 경우에는 피똥 싸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런 인터넷으로 산 건강기능식품으로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마라.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막성 대장염 있었다라고 하면은 프로폴리스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근데 그냥 프로폴리스 된다? 일반 뭐 인터넷 사라? 그거 아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상 위막성 대장염은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에요. 계속 저는 관리해. 평생 가져갈 거예요. 아마도.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고 아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식습관, 생활습관, 술, 그러니까 장내 세균층을 그 밸런스를 깰 수 있는 음식들은 조절을 같이 해주셔야 되죠. 백날 좋은 거 100개 먹어도 안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하나 먹는 것만 못하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프로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벌들이 수집하는 이렇게 채취하는 것에서 저희가 추출하는 거다 보니까 화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 화분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프로폴리스 드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하고 약국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알아두면은 평소에 내 건강 관리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환자는 불편한데 나는 불편한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질환으로 진단하기까지의 그 이전에 그 불편한 증상들 그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